이제 벌써 대림 3주간 되네요. 자선주일 이제 맞았는데, 뭐 자선이 뭐냐.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기부해주는 그런 것들을 자선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만 자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럴 때는 뭐 재능 기부를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삶의 활동들 안에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삶을 많이 사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자선이고 또 우리의 11조의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삶의 10분의 1은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간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든 어떤 것든 하느님 앞에서 내가 한 10분의 1 정도는 그래도 하느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놨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질 수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4시간에 10분의 1이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되겠네요. 예. 남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하겠는가.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상 10분의 1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커요. 그죠? 잠자는 시간은 또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지 남을 위해서 자나? 근데 나를 위해서 자는 게 결국 남을 위해서 자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건강해야 남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가 서로 뭉개지면서 내가 건강한 게 결국 세상을 위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세상에게 도움이 되는 거 말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남에게 명시적으로 그 시간만큼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시간이 좀 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그 전문적인 일에 도움이 되는 독서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시간의 법칙처럼 10년 동안 하면 어느 영역에서든지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니까 사랑하는 일에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아니 그냥 그것도 반 세일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오시는 특별 보너스 세일 해서 그냥 1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체적인 자선 활동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있는데 못 준 거 뭐가 있을까요? 돈 안 들어가는 거 힘 안 들어가는 것 그런데 조금 불편했던 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 하려니까 마음이 콱 내키지 않은 거 점점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닐까요? 네. 제가 벌써 서품 이제 3주년 돼가고 있는데 20년 동안 계속 이러한 그 상담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가 만나고 또 같이 함께 했었던 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에 또 그 시간에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그 삶 안에서 같이 호흡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얻어지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있잖아요. 뭘 꼭 배워서 막 암기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게 뭔가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된다. 자, 치유된다? 뭔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치료가. 그랬을 때 이 상처, 이 외적인 건 치료한다 이러지만 마음은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치유가 돼야죠. 자,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다 좋으냐가 아니잖아요. 성장해야죠, 이제.
가만히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 딱 받았는데 그거 그대로 하느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했더니 얘 가진 거 더 가진 사람한테 갖다 주고 얘 쫓아내라. 이런 성경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을 이제 치유가 됐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처다. 다 살아가면서 생채기가 나기 때문에 이 상처 치유하는 것이 지금 뭐 심리치료다, 심리치유다, 뭐 가게치유다, 다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가 되어야 사실 성장도 온전히 된다. 근데 우리는 성장하기 전에 치유부터 해야 되는데 치유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 성장하고 나야 드디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치유, 치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과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심리치료적인 방식도 나와 있고 영성적인 그런 방식도 나와 있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성서 보고 용서해라. 웬만하면은 하느님께 성취조배 많이 하고 목주기도 해서 하느님 은총으로 이겨내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뭐 영성적인 접근이고 심리치료를 받아라, 상담을 받아라, 정신과 약을 좀 먹어라 한다면 좀 인간학적 방식이죠. 어떠하나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껏 20년간 만나온 분들도 모두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러냐? 제대로 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마구마구 해보신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 그 이유를 조금 찾아서 고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마구마구 달려요. 그러면 결국 망가진다. 자동차가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차를 멈추고 살펴야 되는데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계속 가다가 더 큰 이제 사고로 이어진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혼 초기에도 뻘그럭 거리면 야 이거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문제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 이러고 덮고 살다가 나중에 중년 이후에 그것도 결혼 한 10년, 20년, 심지어는 40년 됐는데도 이혼뿐만 아니라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황혼이혼 거기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조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린 조롱했는데요 라는 말도 안 하지만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조롱이에요. 뭐. 몸만 붙어서 사시지 뭐 마음은 벌써 다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했다. 또 막상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셨겠죠. 왜 안 되는지는 또 왜 안 살피시냐. 그건 서로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느라고 바쁘시고 직장 다니시느라고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하여튼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봐야 남는 게 뭘까 하고 이 중년기 넘어가면서 폐경기 증후군 여성분들이 힘겹게 지나가는 그 갱년기 때 이러한 우울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황혼 우울도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 인생 중후반부의 정신 건강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게 심리학의 관심이었어요. 또 부부들을 어떻게 서로 사이좋게 지낼까, 청소년들, 문제아들 어떻게 고쳐줄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노년의 삶이 어떻게 행복하게 마무리될까가 심리학자들의 관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리학회의 이런 주제들은요, 어르신 상담이 핵심 주제로 등장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반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한 60-70% 정도, 20-30%가 예를 들면은 젊은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인구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조금 더 또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 비록 경제적으로 활동 인구의 비율이 준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운 그런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회인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고 사회가 성숙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의 욕구가 더 강해져서 우리 그거를 노욕이라고 하죠. 이 노욕이 심해져서 그리고 갈수록 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어르신이 젊은이들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갈등하는 시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접어두었던 삶의 과제를 꺼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결국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싸워서 이기고 무찌르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친밀하게, 서로 용서해주면서 서로 기쁘게 사랑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 물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바쁜 세상에 그것까지 공부 안 하는 힘드니 그거는 그냥 다 제끼고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다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조금 그 어려운 사랑법도 있고 좀 쉬운 사랑법도 있지만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그러면 뭐 이번 3주일이 대림 3주일이 자선주일이니까 자선이라도 한번 베풀자. 그러면 뭘 할까? 그렇다고 구세군 냄비에 가가지고 돈 1,000원짜리 조금 갖다 주고 올까? 아이고, 그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 2-3천 원 내는 거를 안 했으면 차라리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생각이라도 있을 텐데 그거라도 하고 나면 말했네. 그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차라리 그걸로 때우지 마시고 내가 요렇게 한번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참 고마운 분이 있었는데, 참 굉장히 내가 마음으로 참 신세를 많이 졌다라는 분도 계실 건데, 또는, 아이고, 내가 조금 그때 좀 상처받아가지고 서로 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앙금이 혹시나 남아있을까?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더 잘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바빠서 인사도 못 드리고 전화도 못 드린 분이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지금 오늘 집에 가시는 중에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서 따뜻한 정감 어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자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네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따뜻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A씨가 30세인데 자살을 생각해가지고 SNS에서 누구를 만나요? 36세 B씨를 만나가지고 둘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울산지법 11형사부에 배당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재판 최종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판결문이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네. 우리 사회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열심히 사시니까. 물론 뭐 보도하는 뉴스 매체도 있고 안 하는 매체도 있었겠죠. A씨는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A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키웠나 봐.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뭐 하셨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데리고 키우겠다. 그래서 자기의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슬하에 컸는데 사랑을 거의 못 받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래도 먼 거리에서라도 느끼면서 가끔 찾아뵈면서 어머니에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으로. 그러니까 생에 의미가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대인관계가 안 좋고 아무래도 가정에서 따뜻한 그러한 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고 살면 뭐하나 하고 절망하던 차에 여동생도 유일하게 혈육으로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지만 여동생도 바빠가지고 이제는 자기와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떨어져 살게 됩니다. 즉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살고 있으니 이제 자기 세상에는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죽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마지막에 휴대폰 하나 남은 거 그거 팔아가지고 자살할 도구 사가지고 SNS에서 자살을 이제 결의한 거죠. 그래서 자살 방조 미수죄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B씨는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데 판결이 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그 판사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삶의 역사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바란다. 우주가 하나의 도서관이라면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 이 책은 처음 쓰여질 때서부터 마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소중한 삶의 역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시련도 오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삶의 독자들을 위해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감옥에 구금이라도 해서라도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을 놓고 볼 때 앞으로 더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는 당신의 삶들에서 봤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살아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자기가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갈 때 여동생 집에 가서 그 조카들에게 선물이라도 사라고 20만 원을 개별적으로 뽑아서 준 거예요, 직접. 그리고 책 한 권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손수 자기가 주고 싶은 내용을 쓴 그 어떤 작가의 책을 직접 골라서 책도 선물했습니다. 아주 훈훈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2년을 가뒀다고 해보세요. 감옥에. 집행유예가 아니라. 나와서 또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또 집행유예 받아서 나가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이 이제 또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확실히 죽어야지 하면서 이제 또 나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죽는 사람을 누가 말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힘이 되겠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한 사람의 말이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폭력, 전과, 그런 불량배, 나쁜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 번에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사회의 고위층,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한 번에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 한마디입니다. 특히 교육자, 선생님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수십 명을 살리기도 하고 수십 명을 죽이기도 한다. 이만큼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그걸 딱 뒤집으면 그만큼 무서우니까 말이 얼마나 치유의 원천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힘이 없을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치유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뭘로요?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슈퍼비전을 해주면 자꾸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죠. 저도 모르는데 장님이 장님을 가르쳐 준다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알에서 이 오리가 못 깨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리를 어떻게 해야 알에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전통적인 방법은 못 깨어나오니까 바깥에서 깨줘야죠? 그럼 안에서 쉽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도움의 방식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아주 극빈자에게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그냥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정신적인 힘보다도 훨씬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그건 품어주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온도가 안 맞춰져서 안에서 깨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깨지 못하고 나온다는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깨주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더 근원적으로 알아서 도와준다. 그러면 깰 힘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품어주는 그 온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자기의 힘이 드디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사랑만큼 위대한 치유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직접 가서 알을 품어주는 그 따뜻함,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따뜻함이 없으면 아무리 입으로 좋은 얘기 해주고 아무리 좋은 충고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못해줘도 그 따뜻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부 심리치료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려우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될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우리 모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를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선이 따로 있는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줄 수만 있으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